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락 마감이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FOMC 회의 때문에 저항이 누적된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지지력을 위협해 놓은 만들어 놓은 지지력을 위협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하락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단기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볼 때가 되긴 했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진 게 이미 좀 너무 가파르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숏을 추격하는 거는 일단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란 그런 부담감을 안고 가는 거긴 하죠. 자칫하면 숏을 가장 비싼 타이밍에 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좀 굴려봐야 될 거긴 해요. 차라리 어젯밤에 반등을 했으면 대응이 깔끔해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고민을 또 던져준 거예요. 어젯밤에 시장이요. 미국 주식시장 보실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숏 베팅 하실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일단 이렇게 어젯밤에도 하락 마감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또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또 빠지겠다라는 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미 변동성 지수가 막 30 이렇게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면 조용한 하락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뭐 물론 시장은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뛰어넘기 때문에 모르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0.5%, 0.5%, 0.5% 조용히 빠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고요. 빅스 30이니까 일단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만약 여기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폭락 또다시 엄청난 폭락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게 어젯밤 하락의 의미거든요. 예. 판등해야 될 자리에서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지지력을 훼손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 빠져도 물론 단기 낙폭 과대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져도 그럭저럭 이상하진 않은 게 왜냐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보시면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또 저항을 누적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고요. 어느 정도 또 약간 충전이 됐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더 뿜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는 어쨌든 뭐 지가 아래쪽으로 더 가든 말든 간에 여기는 현재 지금 좀 단기 낙폭 과대임은 틀림이 없긴 해요. 분명히 어떤 기술적 지표들, 볼린저 밴드, 뭐 빅스 지수 등등을 보면 지금이 결코 작게 빠진 건 아니에요. 좀 많이 빠지고 급하게 빠진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언제든지 장대 양봉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가진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 귀찮다. 난 무조건 지가 어디까지 빠지던 간 다음번 반등을 기다려서 반등식 매도 전략을 하겠다.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기존의 제 관점이죠. 아니면은 이제 단기 낙폭 과대고 뭐고 이런 건 있고 야 시장에 가겠다는데 어디 내 생각을 앞세우냐 시장을 따라가야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에 추가로 베팅을 하셔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30대니까 빠지면 그냥 빠지지는 않는다고요. 목표치 살벌하게 밑으로 많이 내려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되면 이제 빅스는 40, 50, 60, 70, 80 이런 데까지 가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무튼 기술적으로 단기 낙폭과대는 사실 그죠 우리 투자자들의 그냥 일반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시장이 더 가겠다는데 단기 낙폭과대라고 해서 내일 반드시 반등하라는 법 없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게 뭐냐. 국제유가 마이너스 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국제유가 마이너스도 가는 세상이고. 또 그리고 상승할 때도 그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도 온갖 기술적 지표가 전부 다 과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물론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어젯밤에 있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객관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이건 더 가겠다는 신호야. 아래쪽으로 지금 숏 포지션 더 늘릴 거야 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 그죠? 가만히 있다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 아니면은 이번에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걸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전략. 둘 다 가능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딱히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뭐 계속 저는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딱히 뭐 고민도 없긴 합니다. 대신 걱정은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있죠. 야,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반등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하락했네. 아이고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빅스 80대까지 가는 2020년 3월 같은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이제 저한테서 조금씩 조금씩 들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사실 뭐 여기서 바로 폭락해도 재료가 없냐? 폭락할 재료는 있죠. 폭락할 재료는 있어요. 이게 어젯밤에 이게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이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에 아무 얘기도 안 했던 립 서비스만 했던 그런 FOMC와 며칠 전에 있었던 어젠가 이틀 전인가 있었던 그 1월 FOMC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어젯밤에도 뭐 긴축 우려 이러면서 또 시장이 하락을 긴축 우려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아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1월 FOMC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하긴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예상치에 이 정도면 부합했네, 뭐 시장의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명백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번 1월달 FOMC는 내용이 그러니까 아예 성명서 전문의 많은 부분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 180도 틀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1월달이에요. 이번 며칠 전에 있었던 이틀 전에 있었던 게 바로 그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긴축 우려 때문에 빠졌지만 솔직히 더 빠질 만한 그 정도 충격이 있었다라고 봐요. FOMC 회의에서요. 이틀 전에 있었던 그 FOMC 회의에서 그런 충격이 있었다라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자세한 기사 같은 거는 뭐 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뭐 어제 이미 회의 내용은 말씀드렸으니까 더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 정도 빠진 걸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중장기적인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긴축 우려는 이 정도 반영하고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쇼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다른 뉴스는 없었죠. 저기 GDP가 발표됐더라고요. 미국 GDP, 미국 4분기 성장률 나왔는데 6.9%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5.5였는데 6.9 나왔죠. 미국의 저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니까 긴축 우려인 거예요. 이러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가 좋으니까 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같이 경제가 우리 좀 뭐가 좀 안 좋아, 우리 경제가 좀 성장이 느려지고 불안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누가 좋아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유로존 뭐 일부 나라는 6% 7% 성장하던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덩치를 생각해야죠. 덩치를. 미국이 제일 큰데도 막 지금 4분기에 뭐 6.9% 성장했다 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자연적으로 돈은 잘 나가는 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안 빨리려면 최소한 중국, 뭐 유럽 이런 데가 지금 뭐 4분기에 6.9% 성장했죠, 미국이. 그럼 뭐 중국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4분기에 한 10%쯤은 성장하고, 유로존도 뭐 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유로존도 한 5% 이 정도까지는 성장해줘야 선진국이니까, 이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 이게 달러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안 빨린다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면 달러가 계속 빨리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긴축 우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어젯밤에 GDP 나왔고, 고용지표는 뭐 예상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260K였는데 260K 예상치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었다. 하여튼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고민들을 해보세요. 이건 사실 투자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관점을 적용해서 본인이 대응할 거냐. 맘 편한 거 하세요. 맘 편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금까지 빠졌던 낙폭이 미국 주식시장이고 한국이고 빠졌던 낙폭이 너무 과해서 내 투자 스타일상은 난 이런 상황에서 숏을 추격할 수 없어, 난 이런 상황에서 숏 포지션을 더 늘리는 짓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냥 반등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좀 손가락이 좀 빠르고 나는 좀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추가 수익 같은 거를 더 원한다. 아니, 난 이거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젯밤 나온 그 하락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늘려잡는 거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스타일에 따라서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뭐 폭락이 올지 반등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단지 확률적으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모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회할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본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뭐 추가로 폭락하는 거를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투자 스타일이 이건데 괜히 여기서 기다려갖고 뭐 그죠? 괜히 여기서 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또 폭락을 해서 못 먹었어. 후회하잖아요. 이런 후회할 결정. 어쨌든 미래에 후회가 생길 그런 일들은 아예 하지를 마시라.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꾸준히 밀어붙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하락 마감하긴 했어요. 빅스는 하락 마감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만들었거든요. 약간 좀 달라지긴 했어요. 대충 보시면 여기 어딘가가 저항이었거든요. 기존엔 28, 29 부근이 저항이었는데 일단 28, 29는 일단 돌파 한 착 하긴 했고요. 이번에는 빅스가 30 위에서 일단 저항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본 지수가 나스닥하고 S&P 본 지수가 이 하방 경직성이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긴 했지만 그 지수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고려하면은 일단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 추가 확대되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최소만 네, 그죠? 이 정도? 뭐 거의 뭐 4, 50부근까지는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여기 있을 때나 짜불짜불 움직이는 거지 어느 순간 레벨을 탁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몇십씩 그냥 움직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커져요, 얘도.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장대 양봉으로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마감됐고, 그래서 전고점 돌파 한 착 했다. 조금 가파르긴 한 것 같은데 조금 쉬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의미 있다, 그죠? 중요한 저항을 또 돌파 한 착 했다. 계속 달러는 강하게 간다. 왜 강하게 했어요? 방금 보셨죠? GDP 4분기에 6.9% 성장했다. 미국만의 초강세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잘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거 없고, 위안화 같은 것도 체크. 잘 가고 있다. 약세 흐름 더 진행되려나, 추세 전환 되려나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아직 추세 전환 이런 건 아니죠. 더 살펴봐야 되고요. 어쨌든 계속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아무튼 요즘에 계속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게 좀,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어떤 이런 심리 지표들 같은 거를 보면 분명히 지금 굉장한 공포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쨌든 시장은 일단 계속 빠지고 있긴 해요. 계속 빠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좀 그런 부작용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21년에 너무나 역사책에 남을 정도로 큰 상승, 버블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표들이 좀 고장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사실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 단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심리 지표들이 공포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시라고요. 이게 요즘 진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저는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공포를 별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다들 어디서 이제 지금 지난 경험, 2020년 3월 달에 지수가 급반등하던 그걸 너무나 그죠? 얼마 전에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저점 매수라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지표들이 좀 약간 고장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떨어졌는데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버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 지표가 좀 계기판이 좀 고장난 게 아니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하여튼
계속 어쨌든 제가 어제 영상이었나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이게 하락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드리긴 드렸는데, 그죠? 워낙 급하게 빠지니까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상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하더라 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를 막 달라붙고 있고, 숏을 잡고 있는 입장에선 그래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먹었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숏 포지션은 여기서 청산하고 있고, 이것이 어쨌든 계속 어떤 선순환이 돼서 하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점들과 어떤 그죠 2020년 21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버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지금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너무나 혼란한 시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다, 이렇게 혼란한 시장일 때는 자기 스타일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시라. 예. 자기 스타일 빨리 확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제가 아무튼 어제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사실 축하드린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게 뭐 제가 축하드린다라고 해서 와 이제 뭐 한국 주식시장 숏 제가 뭐 청산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축하드린다는 표현을 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제가 뭐 팔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파시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팔라 사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그죠? 전 그냥 어쨌든 시장의 흐름만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근데 뭐 저는 뭐 지금 뭐 사라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없고, 저는 어쨌든 그냥 가만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벌써 뭐 숏 비중 축소들 많이 하신 것 같고, 주머니에 좀 보니까 수익금 좀 들어오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특히 이게 지금 남들 피눈물 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방으로 수익을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주변에 자랑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되고 조용히 계세요, 그냥. 아무튼 오늘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선물 3포인트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현재 3포인트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3포인트, 4포인트 이 정도 올라선 이건 반등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어제 있는 음봉을 몽땅 되돌리는 정도, 이 정도가 의미 있는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제 선물이 13포인트 빠졌죠.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는 올라야 이게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정도 움직임은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요. 뭐 물론 2포인트 3포인트 오르니까 대단해 보이죠. 근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고요. 지금 V 코스피가 26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26이라고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금 26인 상황에서는 2포인트 3포인트는 그냥 보합인 거예요. 보합.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합이나 뭐 평상시 0.1포인트 움직인다, 그 정도 의미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거는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의미 있는 반등은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어떤 분봉상에서 고점을 그어보면 내려오는 이런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라인을 넘어가야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한 최소 오늘 10포인트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인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가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미국이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하락을 해서, 또 오늘 밤에 이제 하락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죠,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분명히 코스피에 지금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우려는 계속 됩니다. 제 입장에서, 숏을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 개인들이 요날 25일날 그리고 27일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풋옵션을 한 거의 400억 가까이 사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굉장히 어쨌든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쫄깃쫄깃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생각이고, 아무튼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숏 비중 축소하실 분들은 어쨌든 어떤 저점 지지력이 어떤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지 좀 확인하시고 청산하셨으면 좋겠긴 해요. 사실 그죠, 우리가 투자자라면 누구나 그런 거 하고 싶죠. 최저점에다가 최고점에다가 저점과 고점 맞추는 걸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지지력이 보이네, 그러면은 이제 좀 숏 비중을 축소하시고, 사실 그런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숏 매집이란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으니까 숏을 매집한다,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됐으니까 숏을 매집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자리에서.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빨리 드렸었어야 되는데, 저도 정신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거 숏 비중 축소도 똑같은 거예요. 몇 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이 보이면 비중 축소, 몇 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이 보이면 비중 축소. 요게 가장 후회 없는 투자를 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딱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겠죠. 최저점, 최고점 못 맞추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똑같습니다. 지난번 26일 날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드릴 거예요. 오늘도 그냥 저기 풋옵션 다이어트 하는 날입니다. 풋옵션이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뭐 걸어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살이 많이 쪄서 풋옵션 오늘 다이어트 하는 날이다. 오늘 같은 날 뭐 콜옵션이 살아난다 그게 아니고, 콜은 오늘 같은 날 움직여봐야, 지금 보시면 선물이 3포인트 4포인트 움직여도 뭐 10% 15%밖에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은 콜을 살려준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풋의 다이어트 과정, 일단 하락이 진행 중이고 일단 풋의 다이어트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한국도 뭐 비스무리한 고민을 좀 해보시긴 하셔야 되겠죠. 일단 뭐 미국장 좀 지켜보고요, 미국장 좀 지켜보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한국 증시는 긴 연휴에 들어가니까 저는 그냥 연휴 내내 홀딩,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뭐 미국이 지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약간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 미국을 보고요, 그죠?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지지력이 안 나왔다, 오히려 저항이 누적되고 아래로 밀리네, 그럼 더 폭락하겠네, 단기낙폭 과대했지만 더 폭락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숏 포지션 비중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끝까지 반등 기다릴래, 우직하게 반등 기다릴래, 이것도 괜찮고요. 이거 미국에서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 증시에서도 지금 오늘쯤 고민을 슬슬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연휴가 껴있으니까 한국은 참 대응이 좀 그렇게 됐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연휴 껴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연휴가 좀 길죠. 한 수요일까지인가 쉬잖아요. 뭐 그 솔직히 연휴 기간 동안 지금 몇 번을 봐도,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미국이 폭등을 하든가 폭락을 하든 간에 연휴 끝나고 나서 한국 증시 뭐 그렇게 큰 대박이 나거나 그런 거 잘 없었어요. 연휴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이게 어쨌든 특별한 뭐 잃거나 얻는 거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생각하시고 주말이 좀 길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이 폭등해갖고 지금 당장 연휴 동안에 미국이 폭등할 거니까 지금 당장 주식을 사놔야지 이날 먹는다, 그런 생각 위험할 수 있다고요. 혹은 당장 뭐 연휴에 폭락할 거니까 지금 당장 숏을 사놓지 않으면 코스피 그 연휴 끝나고 나 숏 못 따라간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냥 주말이 조금 길다 정도 생각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연휴 끝난 뒤에도 충분히 뭔가를 할 기회는 많이 줍니다. 우리가 못 잡아서 그렇지 분명히 기회는 주니까요. 오늘 굳이 뭔가 연휴 앞두고 뭔가를 막 과도하게 포지션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좀 그죠?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도 또 빠지고 있죠, 그죠? 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빠지는 게 이상하진 않다라고 어젯밤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떤 이격도 이런 게 조금 더 하락해도 뭐 괜찮은 정도다. 근데 일단 오늘 장중에 조금 더 하락을 하긴 했었네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뭐 특별히 아무튼 할 말은 없네요.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아직 랠리 시작도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마저 터져봐요. 그럼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진짜 우수수수 하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미국 증시도 그래요. 여러분들 참 이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2020년만 보면 안 되죠. 월봉 같은 것도 한 번씩 살펴보긴 해야 되죠. 여기 2020년 3월이죠. 여기
그리고 이 자리가 2008년 금융위기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넘게 랠리한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의미 있는 뭐 그런 되돌림? 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긴 해요. 사실 얘 같은 것도 만약에 2008년부터 상승했던 어떤 이 무서운 폭등에 대한 이 상승 랠리에 대한 되돌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하락에 대한 잠재력은 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주식이 너무 비싸면은 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주식이 지금 싸다고는 할 수 없죠. 지금 역사적으로 비싼 레벨에 와 있는 거예요. S&P고 나스닥이고 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무슨 특별한 일 없었죠. 지난 십몇 년간요. 가능성 있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이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들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